안녕하십니까? 랜드카 TV입니다. 자, 오늘 이번 주 1002회 로또 저의 첫 번째 꿈을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장소가 공연장 같아요. 공연장인데 무대가 아주 멀리, 저 멀리 작게 보입니다. 무대 위에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옛날에 알았던 반주자님이 그랜드 피아노와 함께 그 옆에 앉아 있는데요. 이쪽을 보고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피아노는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였고요. 손을 겨드랑이 앞쪽에, 겨드랑이 옆에다가 붙여서 들어 올려서 살짝 흔들고 있다가 손바닥이 보이게끔 딱 멈춥니다. 그리고 어색한 웃음을 짓고 손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제가 객석 2층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아주 멀리 떨어져서. 그리고 제가 앉아있는 의자도 그렇고요. 이 공연장의 모든 의자가 색깔이 분홍색이었어요. 분홍색 의자인데 이렇게 앉으면 접혀졌던 의자가 펴지는 그런 의자 아시죠? 네, 그런 의자에 제가 앉아 있고요. 객석 2층에 왼쪽에 가장자리 벽 쪽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저랑은 떨어져서 살짝 중앙 쪽인데 2층의 중앙 쪽이고 제 옆쪽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은 모르는 여자가 2명이 딱 붙어서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1명, 제 쪽에 좀 가까운 여자가 까만 카메라를 들고 찰칵 소리가 나게끔 플래시를 터뜨리면서 무대 쪽에 피아노와 제가 아는 그 반주자님을 사진을 찍어요. 자, 그러면 숫자로 풀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알던 김씨성을 가진 반주자님이 아주 멀리에 있는 무대 위에 그랜드 피아노와 함께 아주 작게 아주 멀리 보입니다. 이 김씨성을 가진 반주자님의 프로필 숫자는 6번과 17번인데요. 아주 멀리에 있고 그러는 걸 봐서는 약세인 것 같습니다. 6번, 17번 약세. 그리고 아주 멀리에 작게 보이는 것이 또 있죠. 무대가 아주 멀리 보였어요. 무대 14번 약세. 그 위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는데요. 그것도 작게 보였습니다. 까만색 그랜드 피아노. 백학수로는 18번이고 새하얀 수로는 23번인데요. 둘 다 약세라기엔 좀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23번만 약세로 보고 싶습니다. 이 꿈의 내용상 뒷부분에 18번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18번은 그냥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김씨성을 가진 반주자가 무대와 함께 아주 작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앉아있는 방향은 이쪽을 바라보면서 앉았어요. 정면으로. 그리고 겨드랑이 옆에 손을 붙여 올립니다. 그래서 손을 살짝 흔들면서 손 인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손바닥이 보이게끔 멈춥니다. 겨드랑이는 32번이고요. 일단 손을 흔들었다 하면은 손 관련된 3번, 20번, 21번 숫자가 좀 약해질 것 같습니다. 특히 3번이 좀 죽을 것 같네요. 그리고 손인사라고 하죠. 손인사. 일단은 인사만 봤을 때의 인사는 15번입니다. 또 손바닥은 백학 어플로는 9번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어색한 웃음을 짓는 반주자의 모습을 제가 아주 멀리 떨어진 그 공연장의 2층 객석의 왼쪽 가장자리에 벽 쪽으로 앉아서 보고 있습니다. 네. 약간 어색한 웃음을 짓고 있었기 때문에 웃음 관련된 숫자는 일단 적지는 않았습니다. 공연장은 41번으로 백학 어플에 나와 있고요. 2층 객석의 왼쪽 가장자리에 제가 앉아 있었거든요. 2층은 백학수로 2번과 26번입니다. 그리고 왼쪽 가장자리에 있었죠. 왼쪽은 19번과 38번이고요. 그리고 이 객석이라는 단어가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예, 이 객석이라는 단어는 네이버 백학 카페에 빠삐용님께서 알려주셨는데요. 16번과 40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층 객석의 왼쪽 가장자리에 숫자라고 하니까 16번과 40번의 가로에 가장자리 숫자인 15번과 22번 그리고 36번과 42번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제가 앉아 있는 거죠. 제 숫자 2번, 28번, 42번입니다. 예, 그렇게 앉아서 보고 있는데 멀리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2층에 제 옆에 사람들이 좀 있어요. 보니까 여자가 2명이 있는데 약간 그 2층의 가운데 쪽에 둘이서 붙어 앉았어요. 예, 사람들은 17번과 18번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2명이죠. 그래서 여자 2명 숫자는 5번과 41번인데요. 빠삐용님께서 이끝수도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붙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연번이죠. 연번.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까만색 카메라를 들고 있어요. 검정색 카메라 20번인데요. 카메라를 들고 찰칵하면서 번쩍하고 플래시를 터뜨리면서 그 멀리 보이는 무대의 피아노와 반주자님의 사진을 찍습니다. 예, 그래서 카메라로 사진 찍으면서 뭐 플래시 터뜨리고 번쩍하고 이러는 소리도 나고 그런 것은 주로 18번을 주로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플래시도 그렇고 일단 18번 그리고 멀리 보이는 무대와 피아노와 반주자 모두 약세겠지요. 무대 14번 약세, 피아노는 네, 일단은 18번과 23번인데요. 18번은 지금 카메라로 플래시 터트리고 막 이러는 걸로 봐서는 그냥 냅둬야 될 것 같고요. 23번만 일단 제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주자님 프로필 숫자 약세일 것 같죠? 6번, 17번 약세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앉아 있는 의자에 이렇게 손을 대고 있었는데요. 이 의자가 약간 앉으면 접혀졌다가 펼쳐지는 그런 의자거든요. 예, 그런 공연장이나 영화관 이런 데서 흔히 볼 수 있는 분홍색 의자였습니다. 분홍 색상이 핑크색으로 하면 22번과 분홍색 오크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피아노하고 카메라가 검은 색상이긴 한데요. 제가 이 색상의 물건들을 제가 직접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이 갖고 있는 거라서 일단은 그걸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검정 색상은 영크수와 32번과 33번입니다. 그럼 화면 캡처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면입니다. 제가 혼자 3면이 유리로 된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3면이 유리였기 때문에 꼭 유리 상자 안에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비친 풍경을 창 밖으로 봤더니 왼쪽에는 허름한 집들 같은 구멍 가게들이 질비하게 쭈루니 나란히 이렇게 한 줄로 보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냥 길이에요. 흙길 같았는데요. 골목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 제가 보니까 유리가 굉장히 더럽고 뿌옇고 먼지 낀 것처럼 좀 누랬습니다. 그래서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었는데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간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멈춰서 있고 제가 바깥 풍경을 보고 있었는데 올라가는 장면이 없이 그냥 도착했다고 생각을 하고 내립니다. 그런데 올라가서 도착했다라고 제가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올라가는 장면은 잘린 것 같은 그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숫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혼자서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3면이 유리로 된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바깥 풍경을 보죠. 혼자니까 일단 1번을 적용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렌트카 프로필 숫자인 2번, 28번, 42번. 그래서 유리로 된 엘리베이터에 타면서 바깥 풍경을 봤더니만 왼쪽 19번, 38번 작고 허름한 구멍가게들이 줄지어서 있는 골목길이 보이는 거예요. 구멍가게는 33번과 38번인데요. 구멍가게가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골목길이 보였습니다. 골목길은 16번과 24번인데요. 이 오른쪽에 보인 골목길은 좀 흙길 같았습니다. 흙길은 39번입니다. 그리고 유리가 굉장히 더럽고 먼지 낀 것처럼 뿌였거든요. 그래서 유리 숫자가 백학수로 30번인데 약세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유리상자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유리상자 32번을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간 것 같지 않고 멈춰 있었는데 올라가는 장면 없이 도착했다 해서 내리죠. 일단은 엘리베이터를 내리면 8번과 37번이 약세가 됩니다. 그럼 화면 캡처,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를 내려서 도착한 곳이 숙명여자대학교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숙명여대 도서관에서 제가 공부를 하려고 악보책을 빌려서 가지고 나오려는데 악보책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오른쪽 아래에 가사까지 붙어 있는 제목도 있고 가사도 있는데 뭐라고 한글이 써 있는 것 같은데 뭔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용이 대충 성가곡인 것 같은 그런 곡이 눈에 띄입니다. 그리고 그 도서관에서 일하는 도서관 사서인지
아니면 무슨 여종업원인지 알 수 없는 모르는 여자가 한 명 있는데요. 이 여자분이 약간 갈색 머리, 긴 머리를 하고 있는데 한쪽으로 아래쪽으로 머리를 묶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이 여자분, 모르는 여자분이랑 저까지 합치면 2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2명인 상황이었습니다. 자, 해석을 달아보겠습니다. 숙명여대는 25번으로 해석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25번으로 달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은 백학 어플에서 9번으로 나왔고요. 네, 그리고 공부를 하려고 제가 악보책을 빌렸죠. 빌려서 가져왔어요. 공부는 15번, 악보책도 15번이고요. 책을 펼쳐보니까 오른쪽 22번 하단에 노랫말 가사도 적힌 성가곡이 보여요. 악보가. 성가곡 15번. 그 다음에 갈색머리는 8번, 13번, 26번인데요. 지금 제 생각에는 이 색깔 숫자를 적용을 하려면 8번은 약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26번이 제일 강해 보이고요, 그나마. 어쨌든 갈색 머리를 하나로 내려 묶은 모르는 여자가 보입니다. 모르는 여자는 40번이고요. 또 그냥 일반적인 여자 숫자로는 16번과 45번인데요. 여종업원 같았어요. 도서관 사서 같기도 하고. 그런데 도서관 사서 숫자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여종업원 숫자를 적용을 해보면 여종업원도 9번입니다. 도서관이랑 같은 숫자죠. 예, 그래서 거기서 일하고 있는 여자. 그래서 여자가 모두 2명이 되는 거죠. 저까지 합치면. 그래서 여자 2명 숫자는 5번, 41번, 2번 정도가 되겠는데요. 빠삐용님께서 이끝수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화면 캡처,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입니다. 제가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돌아가려고 하는 건데요.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엘리베이터가 문이 열렸는데 그 안에 아까는 유리로 되어져 있는 엘리베이터인데 이번에 제가 타려고 하는 엘리베이터를 보니까 막혀져 있어요. 막혀져 있는 은색으로 된 엘리베이터입니다. 일반적인 엘리베이터. 그런데 제 앞에 어떤 할아버지가 한 명 계신 거예요. 한 오른쪽 옆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굉장히 이상하게 생겼어요. 독특하게. 콧수염이 났는데 콧수염 2개가 양쪽 위로 뻗치면서 꺾이듯이 위를 향해서 콧수염이 아주 멋지게 희한하게 난 그런 흰색 콧수염입니다. 그런 수염을 보고 희한하다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거기다가 올백머리예요. 올백머리에 흰색 머리카락이에요. 그런 할아버지가 있는데 약간 사령관 같기도 하고 무슨 교수님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일단은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니까 일단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먼저 타시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먼저 타고 그 다음에 제가 탈 차례인데
제가 타려고 하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채로 그대로 그냥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막 두 팔을 들어 올려서 막 허우적대면서 양쪽 팔을 허우적거리면서 엘리베이터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때 손에 잡고 들고 있던 악보책이 엘리베이터 그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엘리베이터랑 천장,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는 엘리베이터의 바닥과 그리고 그 천장 쪽의 그 사이에 제가 갖고 있던 악보책이 끼어 들어가면서 갑자기 올라가는 걸 멈춰요. 올라가다가 말고 한 그 할아버지가 안에 타고 계시는데 이 할아버지의 회색 바지에 무릎 부분부터 발 쪽이 보여요. 무릎 위에는 잘려서 안 보이고, 그리고 그 앞에 제가 가지고 나온 악보책이 거기에 걸려서 안쪽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의 구두랑 회색 양복 바지의 무릎 아래쪽, 그러니까 양복 바지의 절반 부분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허우적거리면서 저는 결국 엘리베이터를 타지는 못해요. 예, 그래서 이것도 숫자로 보겠습니다.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은색으로 3면이 막힌 엘리베이터로 되어져 있죠. 이번에는 은색은 백학수로는 17번이고 새하얀 수로는 40번입니다. 두 개의 양쪽 위로 꺾이듯이 뻗친 흰색 수염인데 코수염이죠. 예, 흰색은 2번, 7번, 38번, 수염은 25번, 코수염은 33번입니다. 예, 그리고 올백머리인데 흰머리인 할아버지죠. 올백머리를 빠삐용님께서 국크스로 조언을 해주셨고요. 흰머리는 백학 어플에는 5번으로 나오고, 그리고 새하얀 책에는 1번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흰머리가 5번으로 나온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숫자는 1번, 6번, 15번 정도가 되겠는데요. 6번이 아까 김씨 반주자 6번, 17번이 약세였기 때문에 6번 일단 죽여놓고 까만색으로 칠해 놓겠습니다. 예, 그래서 할아버지 숫자 중에서는 1번과 15번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탈 차례인데, 제 차례인데 저는 안 태우고 그냥 올라가죠. 그래서 제 숫자가 좀 약해집니다. 2번, 28번, 42번 약세. 예, 그런 상태로, 열려진 상태로 엘리베이터가 문이 열린 채로 그냥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놀라기도 하고 당황하죠. 18번. 양쪽 팔을 휘젓습니다. 양쪽 팔 숫자가 백학 어플에는 7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휘젓고 허우적거리고 그러면 약세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허우적거리면서 엘리베이터를 잡으려고 하다가 손에 잡고 들고 있던 악보책 15번이 엘리베이터의 바닥 45번과 천장 18번 사이, 여기 사이가 만약에 제 숫자가 강세였으면 42번을 여기에 넣고 싶은데 지금 약세라서 넣을 수가 없어요. 예, 만약의 경우에 제가 숫자가 나중에 후반부에라도 살아나게 되면 42번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이에 끼어서 올라가다가 맙니다. 올라가다가 마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할아버지는 타고 계시죠. 이 할아버지의 회색 양복 바지, 무릎 아래 반절 부분만 보이는 거예요. 신발 구두랑요.
그래서 회색은 백학수로는 37번과 또 새하얀 수로는 40번이고요. 그리고 양복 바지는 32번입니다. 그런데 반절만 보여서 이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릎 아래죠. 무릎은 18번과 33번인데요. 무릎이 뭐 기준이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무릎 아래 부분만 보이는 것이 특정 구간 강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저는 못하죠. 2번, 28번, 42번 약세가 되고요. 또 제가 엘리베이터에 내린 상태고 타지 못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숫자인 8번, 37번도 약세가 되겠습니다. 그럼 화면 캡처,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절반쯤 올라가다가 멈추어진 엘리베이터 앞에서 허우적거리고 이렇게 중간에 상가책이 끼어 들어가 있고 이런 상태로 있는데 그 상태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데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다는데 그때는 책을 뱉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다가 이 성가책이 엘리베이터 밑으로 떨어져서 빠질까봐 그래서 내가 못 잡을까봐 안 그런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것도 들립니다. 대왕의 망토자락을 발로 밟았다.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뭐 이상한 숫자 같은 게 잔뜩 보여요. 쭉 한 줄로 뭐라고 쓰여 있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건데 알아볼 수가 없어요.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 흐릿하게 쓰여진 글자들, 숫자들이 막 있는데 간신히 제가 알아본 것은 맨 마지막에 쓰여진 글자인데요. 어쩌고 저쩌고 막 알아볼 수 없게 숫자들이 쭉 있다가 마지막에 22종이라고 쓰여져 있는 걸 봅니다. 22종. 그리고 또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의 키만큼이다.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숫자로 보겠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다라고 말을 하죠.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다. 이것은 이월수를 의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월수. 그리고 그때는 책을 뱉어냈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다가 이 악보책이 엘리베이터 밑으로 떨어져서 빠질까봐 결국 내가 그거를 못 잡을까봐 안 그런다라고 하죠. 그렇다는 말은 이 악보책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꼭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악보책이 아까 뭐였죠? 15번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듣습니다. 대왕의 망토자락을 발로 밟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왕은 1번과 3번인데요. 백학수로. 이 중에서 3번은 좀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을 흔들고 또 글씨가 도중에 약간 흐린 것도 보고 그랬죠. 글씨가 흐리면 3크수가 좀 약하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3번은 좀 약하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3번 중에서라면은 그래도 1번이 좀 강할 것 같긴 한데 그나마 이 대왕의 망토자락을 밟혔죠. 그래서 1번도 나올지 안 나올지 지금 의문인 거죠. 밟혔기 때문에
네, 요 1번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망토자락을 이거를 빠삐용님께서 조언을 해주신 부분을 그대로 가져와 봤는데요. 7번, 17번, 23번을 망토자락으로 해석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망토자락이 밟혔기 때문에 망토자락 숫자가 약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번, 17번, 23번 약세로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약세도 중복이 되죠. 두 팔이 흔들렸고 7번이 흔들렸고 또 17번 아까 멀리에 있던 인사하던 반주자 사진도 찍히고 했던 반주자 숫자가 17번이고 또 그랜드 피아노 같이 있다가 찍혔죠. 23번. 둘 다 아주 멀리 조그맣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약세일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 숫자들은 확실히 제가 약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발로 밟죠. 뭘로 밟겠어요? 발로 밟았다. 발 숫자는 4번과 22번입니다. 그리고 뭔지 모를 글자들, 숫자들이 쭉 가로로 쓰여져 있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에 쓰여져 있는 글자만 딱 보이는 거죠. 22종이라는 뒷숫자와 글자가 같이 보입니다. 예, 22번일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너의 키만큼이다 라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목소리가 18번이고요. 그리고 제 키만큼이라고 하니까 제 키를 생각을 해봤더니 랜드캇 키가 159cm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이 나온다고 봤을 때에 15번과 9번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제 꿈의 내용상 강한 숫자들로 해서. 또 빠삐용님께서 159회 로또 숫자도 참고해 보라고 조언을 해 주셔서 찾아봤더니 1번, 18번, 30번, 41번, 42번, 43번, 그리고 보너스볼 32번이었습니다. 그럼 화면 캡처,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의 모든 꿈 내용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중복되는 숫자들로 많이 가져가시고 그리고 강조되는 그런 숫자들, 패턴들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복귀 방송을 제가 올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복귀 방송을 못 올렸어요. 그래서 그냥 이번 주는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저번 주에 좀 특징적인 걸로는 제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너무 직접적으로 언급되었던 숫자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거 비밀번호야 그러면서 아무도 안 듣지? 아무도 알면 안 돼. 그러면서 비밀이야. 그러면서 비밀번호를 146 그리고 뒤에는 8인지 하여튼 제가 8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에가 좀 흐렸어요. 그 당시에 숫자가 146 그리고 8번 부분이 약간 흐려서 좀 흐린 부분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1468 중에서 14가 14번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6번으로 나오고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꿈들을 제가 너무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어플을 돌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자세하게 해석을 좀 더 했었어야 되는데 자세한 해석을 들어가다 보면 이제
새하얀 책 숫자도 막 섞고 이렇게 했으면 조금 더 숫자 공통수 뽑기가 쉬웠을 텐데 저번 주에 좀 어려웠습니다. 너무 시간도 많이 부족했고. 그래도 이번 주에 이제 신서의 기가 또 올라오면 카페에 올라오는 대로 또 풀이를 해서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꿈도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꿈은 이미 지금 네이버 백화카페의 꿈풀이 추적방에 올려둔 상태이고요. 자, 그러면 이번 주 1002회 모두 힘내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렌드카TV를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